안녕하세요. 에듀캐슬 지구학 선생 이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지구의 기후 변화에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구의 기후 변화 파트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오늘은 기후 변화 파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봐봐요. 기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기후라고 하는 거는 얘가 통계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기하고 기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기라고 하는 거는 웨더라고 하죠. 그날의 기상현상을 우리가 일기라 해요. 자, 근데 기후는 통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여름은 더워요. 근데 갑자기 8월에 눈이 와. 그럼 이건 뭐라고 하죠? 그걸 일기라고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름 덥단 말이에요. 겨울은 춥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전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일기 현상에 관련된 거예요.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악기상 이런 것도 일기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우리 지구가 뭐 앞으로 어떻게 기후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때까지 이래 왔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다루는 파트가 됩니다. 자, 보면 기후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통계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후가 이제 변화한단 말이에요.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적 요인과 우리가 외적 요인으로 나눠서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자. 여기가 자, 첫 번째 내적 요인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화산재로 인한 대기 투과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기 투과율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되냐면 반사율이에요. 얘기냐면 이 투과율은 뭐냐면 얼마만큼 대기를 뚫고 들어오느냐를 얘기하는 게 투과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냐면 약간의 이제 뭐냐면 반대 개념은 바로 반사율. 반사율은 뭐예요? 대기가 야, 나 먹기 싫어. 나 저리 가. 라고 이렇게 튕겨보내주는 걸 우리가 반사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투과율 변화, 또 하나는 뭐야? 반사율 변화. 지금 여기는 이제 투과율 변화로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려면 일반적으로 뭡니까? 성층 화산이라든지 종상화산, 즉 안산암질이라든지 그죠? 유람질, 용암이 흘러나왔을 때 이런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현무암, 그죠? 내지는 순상화산 이런 것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량의 화산재가 분출합니다. 화산재가 성층까지 올라갑니다. 성층권은 뭐냐면 안정층이에요. 무슨 봐봐요. 여기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가 고도에 따른 기온 분포를 보게 되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륙권에서 보통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층권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층권은 안정층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산재가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 얘가 섞이질 않아요. 섞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얘가 쫙 깔리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산재가 쫙 깔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햇빛이 차단되겠죠. 햇빛이 차단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빛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대기의 투과율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봐봐요. 반대 뭐야? 지구의 반사율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유형이 투과율 내지는 반사율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흡수가 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기온이 내려가게 된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얘가 뭐냐면 탐보라 화산이라든지 피나투보 화산이 뭐 1815년에 이렇게 뭐 불나불나 보면 뭐 여름에 사라졌고 뭐 누군가 살인적인 소리 이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1991년
피나투보. 필리핀에 이제 피나투보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다 무슨 경계입니까? 서비평 경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안산함질 마그마가 흘러나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1991년에는 1990년 말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0.4도 정도 이렇게 내려갔답니다. 한번 볼까요? 좀 위로 올려보자. 자, 보자. 자, 이게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화면을 크게 키웠더니 훅훅 움직입니다. 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 이게 자료가 나올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대개 투과율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죠. 그럼 봐봐. 아궁화산이 터졌을 때, 좀 줄었네. 그 다음에 엘치초나산이 빡 떨어졌네. 피나투보산 빡 떨어졌네. 그죠? 그러면 반사율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온 편차를 보게 되면 피나투보가 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계속해서 평균 기온이 내려가더라.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선생님, 아니 여기 왜 들락날락거려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나도 모르지. 그냥 전반적인 패턴 자체가 기온이 감소하니까 결국은 화산재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표면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면 짠. 자, 이번에는 뭐냐면 지표면은 투가 될 수 없잖아. 햇빛이 지표면을 뚫고 뭐 어디 멘틀까지 들어가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지표면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지구의 반사율이 달라지게 되면 기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거는 보통 외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반사율 이 숫자 자체를 보통 여러분들한테 자료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새 아스팔트 4% 왜 까맣잖아 아스팔트, 그지? 그러니까 흡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참고로 우리가 색깔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빨간색 옷은요, 빨간색을 반사하고 나머지를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파란색 옷은 파란색을 반사하고 나머지를 흡수한다는 얘기고요. 검정색 옷은 다 흡수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검정색 옷을 주로 입게 되겠고 여름에는 주로 어떤 색을 입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흰색을 입죠. 왜요? 그렇죠. 반사를 많이 하니까 흡수를 덜 하니까 시원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침엽수림, 사막모래. 자, 여러분 빙하를 보세요. 빙하의 반사율이 커요. 그죠? 그러면 흡수를 한 반 이상을 못한다. 튕겨 보내준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야. 그럼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빙하 면적이 감소해요. 그럼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어떻게? 좀 전에 이야, 빙하가 반사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숫자를 보니까 빙하가 반사율이 크단 말이야. 그럼 얘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 반사를 덜 하니까 흡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흡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그만큼 어때? 반사율이 감소하니까 흡수를 많이 하니까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케이스가 그럼 빙하 면적이 만약에 늘어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사를 많이 하죠. 반사를 많이 한다는 게 흡수를 덜하게 되니까 그럼 더 추워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림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면적이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은 침엽수림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산림 면적이 감소한다는 건 바로 사막화 현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흡수를 덜하죠. 반사가 많아지죠. 그럼 지구의 반사율이 증가하게 되겠고 기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수륙분포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 선생님 수륙분포의 변화가 생기면 어떤 이론으로 어떤 결과가 그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수륙분포가 변하면 예를 들어서 판게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판게가 찢어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남아메리카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이 붙어버렸어. 그러면 해류가 변해요. 해류가 변하면 그냥 기후가 변하겠지까지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파고들게 되면 그거는 대학교 논문 내지는 박사 논문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수륙분포의 변화, 육지와 해양은 비열과 반사율이 다르므로 판해 운동에 의한 수륙분포 변화, 기후를 변화, 그냥 당연한 얘기죠. 아주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얘 해가 올라가라. 그렇지. 좀 넓게 보려면 자,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에서는 주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지구 외적 요인. 좀 전까지는 내적 요인이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 내부에서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뭐 빙하 때문에 빙하가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아니 뭐 사막화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그 지구 내부에서 그냥 아기자기하게 일어나는 걸 얘기한다면 얘는 지구의 외적 요인. 바로 뭐냐면 공전 궤도 20일 변화, 세차 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얘를 천문학적 요인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시험은 보통 여기서 나오죠. 거의 90% 이상 여기서 나올 겁니다. 내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에서 보통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파트가 헷갈릴 겁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현재. 자, 현재 우리 지구는 자전축 경사가 생겼습니다. 몇 도? 23.5도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째, 자전축 경사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적도는 덥고 그건 추워요. 그죠? 적도는 왜 더울까요? 적도는 왜 더울까요? 그건 왜 추울까요? 그거는 자전축 경사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적도가 덥고 그게 추운 거는요, 아주 단순해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좀 빈 공간이 많으니까 좀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에너지에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는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받는 에너지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남중고도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남중고도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봐봐. 얘가 지금 지표면이에요. 자, 원래 있잖아요. 이 고도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각도예요. 그러니까 지면에서부터 얼마만큼 높게 올라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고도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남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남중, 말 그대로 남쪽 하늘 중 한가운데 있을 때 지표면에서 올려다본 각도를 얘기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남중을 해서 태양이 그럼 선생님 남중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중을 했을 때 이 각도를 보도록 합니다. 다시 남중. 자, 여러분들 우리 지구는 자전하죠? 어느 방향으로 자전합니까? 북반구에서 내려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게 됩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바라보는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북반구를 기준으로 보통 설명하게 됩니다. 자, 봐봐. 공전 방향, 반시계 방향이란 말이야. 그치? 자, 여기 첨가해 볼까요? 자전 방향도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는 거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쪽 하늘 기준으로 조금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남쪽을 바라볼 때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이게 시계 방향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서에서 동으로 뭐가 됩니까? 서에서 동으로 하면 얘가 반시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 운동이에요.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즉 서에서 동방향으로 자전을 해요. 근데 태양, 쟤는 가만히 있잖아. 사실 우리가 자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태양이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좀 어렵죠? 이 개념이. 그래서 반대 방향이니까 일종의 뭐냐면 물리적으로 상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야. 그럼 동에서 뜰 때 고도가 몇 도예요? 0도예요. 좀 전에 고도는 각도라 그랬어요. 그럼 점점 높게 떠가지고 딱 한가운데가 어디예요? 남쪽 하늘이란 말이야. 그래서 남쪽 하늘 한가운데 있을 때의 고도를 뭐라 한다? 남중고도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돼? 가장 고도가 높을 때죠. 왜 이런 얘기가 되냐면 봐봐. 자,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사실은 자전축 23.5도 기울어져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 보자. 그러면 여기 자전축이 있는 곳을 우리가 극이라 그래요. 항상 극과 수직인 곳을 뭐라고 할까요? 적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쳤을 때 선생님 태양빛이 막 퍼져야 되잖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우리 지구로 올 때는 거의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얘기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 물론 저 멀리 쫙 가는 놈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여기 적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거의 수직으로 들어오죠. 그럼 극지방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비스듬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자, 한번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지표면에 햇빛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도로 가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만약에 태양 복사 알갱이가 100개가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 100개가 이렇게 여기 보자. 여기 수직으로 들어올 때는 가장 면적이 작잖아요. 그죠? 그럼 100개가 여기에 들어올 때 하고요. 100개가 실제 지표면에 들어왔을 때가 좀 전에 에너지는 뭐라 했습니까?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받는 에너지고 결국은 얘 면적이 얘 면적보다 즉 이게 하늘색이지 하늘색 면적이 더 작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면적이 더 넓단 말이야. 생각해봐. 좀 슬픈 얘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둘로 나눠서 가져야 되는데 와 내가 외동이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 단위 면적이 한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 얘가 가장 많이 받겠지. 얘는 어떻게 돼요? 퍼져버리잖아. 왜냐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가 빗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빗변이 가장 긴 면, 즉 가장 넓은 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고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고도가 높으면 얘가 어떻게 점점 이쪽으로 접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도가 높을수록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그렇죠.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도가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커집니다. 왜? 우리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도는 덥고 그건 춥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쪽에 좀 기본 설명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여기에서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한번 볼까요? 이제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계절 변화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자전축 경사가 23.5도 기울어져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두 가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위에서 보는 그림이에요. 우리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전축이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살표를 잘 보시게 되면 우리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북반구를 기준으로 근일점일 때, 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자전축의 수직인 곳을 뭐라 한다고요? 여기에 좀 전에 적도라고 하잖아요. 적도, 이퀘이터. 자, 그러면
적도 위에 있으면 뭐예요? 북반구죠. 적도 아래에 있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남반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딜 기준으로? 북반구를 기준으로. 자, 근일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 가까울 근자. 일, 날, 일. 즉 바로 태양을 얘기하죠. 그러면 얘가 태양에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근일점이에요. 얘가 태양에 멀리 있잖아요. 얘가 원일점이란 말이에요. 원일점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남중보다 높다는 게 입사각, 즉 내려 쪼이는 각도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일점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자전축이 이 태양 쪽으로 들이밀고 있죠. 어디가? 북반구가. 여러분들 계절 결정할 때는 자전축이 들이미는 쪽이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순서는 뭐예요? 봄, 여름, 계절 순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북반구 기준으로 원일점일 때가 얘가 여름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북반구는요. 근일점일 때가 뭐가 됩니까? 얘가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근일점일 때 겨울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남반구는 어떻게 됩니까? 남반구는 원일점일 때가 아이고 싫어. 겨울이 되겠고요. 근일점일 때가 여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이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그럼 여기가 여름이면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이면 여기가 가을이고 겨울이고 이쪽에 봄.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얘를 우리가 옆에서 한번 볼게요. 옆에서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태양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좀 멀리 떨어진 이쪽이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옆에서 본 그림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적도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수직 입사하게 되겠고요. 그죠? 고위도 쪽이, 그러니까 북반구 쪽이 입사하기 크고 북반구 쪽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름. 남반구 쪽이 비스듬하게 들어가니까 겨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얘를 공전, 궤도, 면이라고 합니다. 얘를 공전, 궤도, 면이라고 합니다. 공전, 궤도, 면이라고 하고 나중에 나중에 뭐 할 때 배울까요? 공전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나라다, 뭐 수직이다, 몇 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바로 외계행성 탐사할 때 요거 다시 한번 배워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절변을 하게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현재 상태 하나 설명하려고 엄청 길었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현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현재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됩니다. 자, 보자. 계절 결정. 좀 전에 얘기했죠?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은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각과 낮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양 복사를 입사하게 높고 태양이 비치는 면적이 더 넓은 반구가 여름이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그래서 그렇죠. 입사각 여기가 그죠?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남반구는 여름이고 여기는 북반구가 여름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낮의 길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떠 있는 길이가 낮의 길이에요. 태양이 지평면 밑으로 가라앉는 게 밤의 길이가 되는데 낮의 길이는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길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남중보다 높으면 그냥 낮이 길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여름에 어떻게 돼요? 한 뭐 7시 되더라도 어떻게 돼? 해가 쨍쨍, 뭐 쨍쨍은 아니지. 막 진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기울어진다. 겨울은 어때?
겨울은 한 5시쯤 되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중고도 이퀄 낮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게 또 올라가. 자, 보자. 자,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건 좀 약간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좀 오바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그냥 여러분들 정리를 해놨어요. 왜냐면 이 개념을 정확히 하려고 태양의 남중고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 H가 바로 남중고도가 되겠고요. 남중고도가 H가 되겠고요. 90-파이 플러스 델타입니다. 좀 이따가 이 공식을 이용하면 아주 문제 풀기 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이거 G2잖아요 라고 하면 그래 뭐 어떡해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알면 편한데 그냥 이거 하자. 그냥 이거 외우자. 그냥 자 파이가 뭐냐면 관측자의 위도예요. 그 다음에 델타가 태양의 적일 때 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에는 플러스 23.5도, 겨울에는 마이너스 23.5도 요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공식 이거 유도하는 거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하다 보니 넣네요.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그 다음 보자. 자 보세요. 이것도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대로 아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자 보자. 보면 알겠지만 이게 하지라고 하죠. 이 하지자의 하자가 무슨 하예요? 여름하예요. 춘, 봄춘, 추, 가을추, 분, 나눌 분. 그래서 춘분과 추분은요. 이거는 기본 상식이야.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요. 그게 춘분과 추분입니다. 낮의 길이가 12시간, 밤의 길이가 1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지, 겨울동. 봐봐. 그럼 이게 점점점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게 있잖아요. 동에서 떠서 떨어지는 거 있죠. 이게 낮의 길이라고요. 그러면 남중고도가 높을 때 낮의 길이가 더 길잖아요. 좀 전에 설명했던 거 요거예요. 자, 그래서 춘분날, 추분날 같은 경우는 뭐 태양의 저게 0도이고 정동쪽에 떠서 정확히 동쪽에 떠서 정확히 서쪽으로 지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하진날은 태양의 저기가 플러스 23.5도이고요. 남중고도가 가장 높고 태양이 북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지면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그죠? 동짓날은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 23.5도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여름은 플러스 23.5도, 겨울은 마이너스 23.5도가 되면 자전축 경사가 만약에 변하게 된다면 얘는 왜 자꾸 올라오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가끔 이거 놓칩니다. 이게 여러분들 맨날 세차운동하고 자전축 경사 변화, 공정궤도 20률 변화 보통 요거만 생각하거든? 이것도 있어. 자, 태양 복사 에너지량의 변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당연히 태양이 막 빡빡빡 에너지를 막 뿜어내면 어떻게 돼? 우리 지구 빡 올 거 아니야. 그때 증가해요. 근데 있잖아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정도는 흑점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점수가 많을 때가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고 보시면 돼요. 흑점수가 많으면 봐봐. 그래서 광구 표면에 흑점수가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태양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우리가 더 많이 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야, 많이 준다고 안 먹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상대적으로 흡수를 해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흑점수가 적었던 시기가 지구의 기온이 낮았던 소빙하기와 일치했었답니다. 그랬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료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흑점수가 좀 많을 때고요. 여기 보세요. 요 기간 동안에 흑점수가 적었을 때 소빙하기가 있었다 정도. 요거는 흑점은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냥 많으면 더워요. 뭐 없으면 추워요. 요만 기억하면 된다. 이제 본격적인 거죠. 세 가지 세차운동.
이거. 야. 얘를. 자, 봅시다. 세차운동이 있어요. 세차운동은 자전축 경사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가 도는 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 자전축이 도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 핵심은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자, 얼마? 26,000년. 사실은 이거부터 수능에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그냥 하다 보면 여기가 될 겁니다. 26,000년이 한 바퀴 도는데 축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 여기 봐봐. 시계 방향이라 나와 있네. 선생님 시계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얘는 있잖아요. 시계 방향이라는 거는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면서 어디 기준으로? 북반구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북반구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니까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걸 시계 반시로 하면 나중에 변형 문제에서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 뭐라고?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 세차운동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북반구 기준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여름, 원일점일 때 여름, 근일점일 때 겨울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얘가 현재라고 한다면 얘가 현재예요. 13,000년 후에는 이렇게 돌게 된다는 얘기예요. 13,000년 후에요. 그럼 봐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기가 북반구 기준이야 지금. 여기 봐봐. 북반구 기준이란 말이야. 여름은 여기가 여름이죠. 북반구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가 비스막에 들어오니까 여기가 겨울이 되겠죠. 근데 13,00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여름이 되고 여기가 겨울이 되는 거예요. 얘가 13,000년 후에 선생님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남중고도는 변화가 없어. 즉 똑같은 여름이라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변화가 없어. 그런데 거리. 여러분들 에너지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봐봐. 원일점일 때가 여름이었어요. 근데 13,000년 후가 되면 존나 우리 꼴랑 100년 살 건데 13,000년 후를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일점일 때가 여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워졌죠. 그럼 어떻게 돼? 더 더워지는 거야. 그럼 북반구는 어떻게 돼요?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집니다. 자, 겨울은 어떻게 돼요? 현재 근일점일 때가 겨울인데 13,000년 후가 되면 원일점일 때가 겨울이 되죠. 그러니까 추운 데다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현재 여기가 몇 월이냐면 만약에 1월이라고 해보자. 6개월 후니까 정반대 여기가 7월이라고 해보자. 형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13,000년 후에는 여기를 7월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쉽게도 13,000년 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면 여기가 여름은 더워 죽겠는데 1월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가 7월입니다. 7월이 겨울이 되는 거예요. Why? 그냥 봐봐. 얘가 그냥 공전하는 건 어쨌든 1년이야. 그죠? 근데 1년 동안 한 바퀴 돌면서 계속 자전축만 조금씩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년 후에 그저 이렇게 해서 1월, 7월, 1월, 7월, 1월, 7월 하면서 자전축이 돌다가 계속해서 1월, 7월, 1월, 7월 합니다. 그래서 13,000년 후에는 근일점이 여름인데도 1월이라고 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되게 많이 속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하다가 이거 겨울이니까 이게 1월이지 라고 하는 순간 틀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북반구는 어떻게 돼요? 여름은 더워지고 겨울은 추워졌죠. 남반구를 한번 보자.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자, 남반구는 여기가 뭡니까? 남반구를 한번 얘기해보자. 남반구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겨울이죠? 멀리 있을 때 겨울인데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을 때가 겨울이 되잖아, 남반구는.
겨울이 좀 가까워졌어. 태양에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겨울은 따뜻해져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자. 얘가 여름 기온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겨울 기온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만약에 13,000년 후, 13,000년 후가 된다면 북방구는 어떻게 됩니까? 북방구는 여름이 더워지고 겨울이 추워지죠. 자, 이거를 요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한번 가정해보자. 그 이유는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3,000년 후에 이거 뭐야? 북반구죠? 그죠? 그럼 북방구 여름은 더워지고 겨울은 추워지니까 이 차이,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를 기온의 연교차라 그래요. 가장 더울 때와 가장 추울 때의 기온 차이를 기온의 연교차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기온의 연교차 증가. 그죠? 그 다음에 남반구를 한번 볼까요? 남반구는 있잖아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남반구는 원일점일 때가 겨울인데, 그죠? 겨울은 따뜻해졌어요. 여름은 어떻게 됩니까? 시원해지죠. 그래서 남반구는 기온의 연교차 감소, 요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워야 되겠다. 지우자. 이야. 뭐 조심하랬어요 아까? 여름과 겨울을 결정하는 거는 들이미느냐. 자전축이 들이미는 쪽이, 들이대는 쪽이 여름이다. 또 하나 뭐야? 1월과 7월 얘기. 그죠? 그거.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볼까요? 어디 갔냐? 마우스 나와라. 얍. 자, 보세요. 원일점과 근일점의 말, 근일점, 원일. 봐봐. 근일점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위치고 원일점은 태양에서 가장 먼 위치가 됩니다. 근일점일 때, 원일점일 때 봐봐요. 지구와 태양 사이가 생각처럼 그림은 근데 대신에 그냥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타원을 아주 극대화시켜줘서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는 약 500만 킬로미터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500만 킬로미터 엄청나게 차이가 많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거의 원형에 가까워요. 그리고 500만 킬로미터는 그냥 그다지 큰 차이가 아니므로 지구 변화에 사실 그 원일점과 근일점 때문에 기후 변화가 어떻게 돼요? 요거 주된 원인 아닙니다. 알겠죠? 바로 입상하기 변화, 자전축 운동. 그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요놈 자전축 경사 변화. 여러분들 이 자전축 경사 변화 현재 몇 도예요? 23.5도인데요. 24.5도에서 21.5도까지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런데 봐봐. 만약에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고 공전만 하는 경우는 계절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 변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전축 경사각은 약 4만 1000년을 기준으로 이 정도를 외워주셔야 돼요. 4만 1000년을 기준으로. 자, 아까 세차운동 몇 년 기준, 그러니까 주기예요? 26,000년. 그죠? 얘는 4만 1000년을 기준으로 21.5도에서 24.5도 사이에서 변하게 고요. 만약에 있잖아요. 자전축 경사가 더 커지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있잖아요. 그냥 아까 내가 남중고도 공식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아까 남중고도 공식이 H는 90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델타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현재 여름이 플러스 23.5도고 겨울이 마이너스 23.5도
5도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24.5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는 값이 24.5도가 되는 거야. 빼는 값이 24.5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더하는 게 24.5도라는 게 남중고도가 더 여름은 더 높아지게 되겠고 겨울은 어떻게 돼? 더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24.5도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의 연결차 커짐. 근데 만약에 얘가 파란색이 안 보일 수 있겠다. 자, 21.5도가 되면 여름에는 플러스 21.5도. 지금 현재 23.5도 더하는 놈인데 21.5도를 더하니까 덜 더해졌잖아. 그러니까 남중고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여름 시원. 그 다음에 겨울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1.5도가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덜 뺐지. 그리고 남중고도가 덜 내려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겨울은 따뜻해져요. 그래서 기온의 연결차. 기온의 연결차가 작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현재 23.5도인데 24.5도가 되면 얘가 올라가고 여름에는 올라가고 겨울에는 더 내려오고요. 21.5도가 되면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얘는 북반구, 남반구 다 똑같아요. 북반구도 여름은 똑같고 그냥 북반구도 여름은 23.5도 더하고 겨울은 23.5도 빼는 거거든. 단지 뭐만 주시면 돼요. 하지, 동지, 그거 어디 기준이에요? 북반구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남반구 뭐 호주나 뭐 오스트레일리아 그지? 거기는 아니면 뉴질랜드 가게 되면 크리스마스인데 더워요. 거기는 그지?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차라리 공식으로 알고 있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만약에 24.5도가 됐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름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기온의 연결차 커지게 되겠고요. 한마디로 자전축 경사하고 기온의 연결차는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좀 이게 정리를 따로 한 게 있는데 봐봐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요. 자전축 기울기나 방향이 변하여 계절에 따른 복사 에너지량은 변하는데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1년 동안 받는 총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일정하여 연평균 기온은 일정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잘 속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북반구냐 남반구냐 내지는 지구. 그러니까 북반구에 입사하는, 남반구에 입사하는. 그거는 뭐야? 입사항을 다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전축 기울어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지구에라는 말이 나와요.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의 에너지량은 북반구. 지구는 북반구만 있어? 아니잖아. 남반구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북반구, 남반구 다 빼고 그냥 지구에 입사하는 에너지량을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그냥 거리예요. 거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든. 그 정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입사하는 에너지 얘기한다면 얘는 그냥 뭐야? 거리만 생각. 입사가 신경 끄세요. 자, 보자. 그 얘기를 하도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니까 정리를 해놨어요. 조심하자. 그 다음. 자, 이제 공전궤도 20일 변화예요. 자, 여러분들 공전궤도 20률이라고 나오는데 20률은 중심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20률이 0인 놈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뭐 1이나 9라고 얘기해보자. 그러면 20률이 좀 큰 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1이나 9가 납작해지는 거야.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전궤도 20률 변화는요. 지구의 공전궤도는 약간 찌그러진 타원궤도고요. 약 10만 년을 지금 가장 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타원궤도 나와 있고요. 원궤도 했을 때와 타원궤도 했을 때. 지금 현재가 지금 타원궤도라고 보자. 그 다음에 만약에 원궤도 된다는 건 뭐야? 20mm이 커졌을 때, 작았을 때, 작아질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궤도는 이걸 지금 현재라고 보자. 현재. 그럼 얘가 원궤도는 어떻게 돼요? 얘는 20mm이 작아지는 겁니다. 20mm이 작아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율. 그 다음 여기다가 그림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만약에 더 멀어진다고 해요. 극단적으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된대. 그럼 얘는 뭐야? 20율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세 번째 배우고 있잖아요. 공정궤도 20율까지 해가지고 세차운동 공정궤도 20율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지구 자전수 경사 변화가 짬뽕으로 일어나요. 대신에 여러분들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를 물어볼 때는 자 만약에 세차운동이 기온의 연교차를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기온의 연교차 커지게 하는 쪽으로 한다면 20율은 작게 해준다든지 자전축 경사 변화가 작아진다든지 그건 없어요. 만약에 한 놈이라도 공전궤도 20율이라든지 세차운동이라든지 자전축 경사 변화가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는 방향으로 생기면 나머지는 무조건 커지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 두 개 다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보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일점 내가 지금 극단적으로 그렸다 그랬어요. 자 볼까요? 북방구 남방구 한번 보자. 북방구 남방구 20mm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얘줘. 아, 이렇게. 자, 내가 무슨 실수했는지. 아, 넌 또 왜 올라오니? 왜 내려오니? 짠. 자,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20mm 더 커지면 원일점은 어떻게 돼요? 원일점은 더 멀어지고 근일점은 가까워지는 거고요. 20mm 작아진다는 거는 원일점은 가까워지고 근일점은 멀어집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또 북반구 남반구 따져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원일점 여름이잖아요. 자 20mm 작아지는 걸 뭘 얘기한다고? 북반구는 여름에 가까워졌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추워집니다. 그래서 원궤도로 간다. 20mm 작아지면 북반구는 어떻게 돼요? 북반구는 연교차 커지. 근데 20mm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일점이 여름이었잖아요. 여름이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지게 되겠죠? 여름은 시원해지고 겨울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여기서 얘는 어디 얘기해요? 북반구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럼 남반구는 어떻게 되겠니? 반대가 되겠지. 만약에 봐봐. 남반구는 어떻게 돼요? 남반구는 20율이 작아지면 여름, 여기가 지금 남반구는 여기가 여름이잖아. 여름이 멀어지니까 여름은 시원해지고, 그죠? 겨울은 따뜻해진다. 기온의 연교차는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반구와 북반구는 또 반대예요. 여러분들, 남반구와 북반구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 뭐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자전축 경사 변화만 똑같고요. 남북반구. 나머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문제를 풀 때는 그것도 생각해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서 문제 발생.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요즘 어려운 개념인데요. 뭐, 그렇게 자주 묻지는 않지만, 자, 자, 보통, 케플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교과장에 빠져 있어요. G2에 있습니다. G2에 있어요. 케플러 법칙이 있는데요. 뭐냐면, P의 제곱분의 A의 세제곱은 일정이에요. A가 몇 궤도,
장반경이라고 하고요. P가 공전 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궤도 장반경 한마디로 뭐냐면 그냥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 그래서 얘가 변하지 않으면 공전 주기는 변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보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라 했어요? 요게 지금 현재라 그랬잖아요. 요게 자, 요게 현재잖아요. 얘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려요. 20mm 증가하면 얘도 똑같이 1년 걸리는데 누가 더 길어요? 하늘색이 더 길어요. 연두색이 더 길단 말이야. 분홍색은 왜 이렇게 짧아져요? 이 가장 이게 뭐예요? 원이에요. 왜 그런지 볼까요? 얘가 원이야. 원둘레 길이야. 얘가 타원이잖아요. 왜? 이 길이가 뭐야? 이 길이가 얘가 A거든. 얘가 궤도 장방경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원일 때 가장 부풀어 왔잖아. 가장 길어요. 그래서 평균 공전속도는 20mm 작아질수록 평균 공전속도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더 멀리 가야 되니까 빨라지고요. 그죠? 똑같은 시간에 더 멀리 가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20mm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덜 가면 돼. 덜 가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천천히 가도 돼. 그러니까 평균 공전속도 느려짐. 얘는 자, 얘는 물론 출제가 그렇게 자주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변형 문제라든지 이걸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내려왔다. 이렇게 이걸 화면상에서 이걸 좀 그래도 글씨를 키워야 여러분들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부끄럽습니다. 자, 이 심열에 대한 정의를 해보자. 자, 원이 찌그러진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20mm 클수록 타원에 가깝고 20mm 작을수록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의 공전궤도 20mm는 약 0.017로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장반경, 그 다음에 여기가 단반경. 그래서 봐봐. 여기가 뭐냐면 만약에 태양이 여기 있다고 치자. 얘가 지금 뭐라 했어요? 원일점 여기가 뭐라 했어요? 근일점. 그러면 이 길이는 원일점까지의 거리, 만약에 x라고 하고요. 근일점까지 길이 y라고 한다면 a는 2분의 x 플러스 y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장반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밀란코비치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 세차운동,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지구의 공전궤도 20mm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빙하기와 간빙기 등의 기후변화가 가장 주기적으로 일어난대.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특별하게 이 주기를 외울 필요도 없고요. 어쩌다 보니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봐.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상호작용이야. 그러니까 당연하지. 당연히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구 기후의 변화, 즉 외적 변화와 내적 변화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듀캐슬 지구학 선생 이기주였습니다.